여러분 안녕하세요. 물콩입니다. 10월 29일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고가 떴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신혼부부 매입임대 1과 2가 함께 떴는데요. 제가 신매입 1 목록들을 보니까 저번에 올라왔던 주택 목록들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역시나 신매입 공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미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신매입 1 공고는 저번 7월달 신매입 1 공고 목록들이랑 비슷하니까 제 영상 신매입 1 주택 목록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신매입 1 위주로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신매입 2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신매입 2 역시 저번 7월달 공고랑 주택 목록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공고 때 주택 열람을 했기 때문에 이번 공고 때는 주택 열람을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괜찮다 싶은 주택들을 직접 가보긴 했는데 열람이 안 돼서 외관 위주로밖에 못 찍었답니다. 외관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당첨자 발표 후에 추후 개방을 한다고 하니 그때는 꼭 가서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매입 2 공고를 살펴볼까요? 신매입 2 공고는 LH 청약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팝업으로 매입임대 알림 메시지가 뜹니다. 거기서 신매입 2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10월 29일 공고로 넘어간답니다. 여기서 공고란 주택 목록표를 함께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럼 공고 맨 처음 페이지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2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60에서 7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저번에 신매입 1 공고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신매입 2 입주 대상은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두신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100% 이하, 맞벌이 시 120% 이하입니다. 소득 기준의 정확한 금액은 공고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100%는 약 540만원 이하, 120%는 648만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소득 기준 80% 이하면 시중시세 60%로, 소득 기준 80% 초과 시에는 시중시세 70%로 정도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하고 자녀가 있을 시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매입 1은 주택과 오피스텔 위주였다면 신매입 2는 평형이 넓은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아파트까지 있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모든 기준을 공고의 기준이라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산과 소득 등 모두 공고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중복 시청 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신매입 1과 신매입 2는 두 개 다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둘 다 당첨 시 둘 중 하나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매입 2에 거주 중인 분들은 신청이 어렵답니다. 신매입 1과 마찬가지로 각 주택 목록의 공고 부수들의 개수의 3배수로 인원을 뽑아서 앞 순번분들이 포기했을 때 다음 순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예비자리를 둔답니다. 다른 공고에 비해 신매입 공고는 예비 순번들이 훅훅 빠지기 때문에 뒷번호를 받아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역시나 60일의 입주 지정 기간을 줍니다. 바로 입주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으로 주는 건데요. 이걸로 인해 중기청 대출에 대한 문제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중기청 대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계약 체결 후 자산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시 시중시세 100%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자, 다음 페이지 공고일은 10월 29일 화요일, 접수기간은 11월 13일 수요일부터 11월 20일 수요일까지이며 서류 대상자 발표는 이틀 뒤인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서류 제출기간은 11월 25일 월요일부터 11월 27일 수요일 평일이네요. 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한데 워낙 내는 서류들이 많으니 혹시 처음 접수하시는 분이시라면 가능하신 분들은 방문 제출을 추천합니다. 꼭 하나씩 빼먹는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편으로 보내도 추후 빠진 서류는 따로 고지를 해주긴 합니다. 다음 12월 29일 목요일 예비 입주자 발표입니다. 여기서 예비 순번 번호를 부여해 주는데요. 제가 신청한 주택 공고 부수가 15개라면 예비 15번까지는 입주 확정, 16번부터는 앞 순번분들의 포기 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매입은 웬만해서는 입주 확정 번호 뒤에 한 10번대까지는 입주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 후 주택 개방을 하는데 이때 본인이 어떤 호수 들어가게 될지 모르니까 모든 호수들의 본인만의 순위를 꼭 매겨주세요. 이때 각 방
방마다 치수들을 다 꼼꼼하게 측정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제 앞순번부터 원하는 호수들을 계약을 하고 남은 호수들을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뒤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올리고 낮출 수 있는데요. 임대보증금 200만 원이 증가하게 되면 월 임대료 1만 원씩 감액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순위별 입주자 자격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1순위는 모집 공고의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자녀,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의 하남가 있는 경우 쉽게 아이가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1순위 분들은 인기가 엄청 많은 곳이 아닌 이상 웬만해선 당첨이시라는 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가 없으시다면 다 2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신매입 1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순위시라면 공급 호수가 많은 주택을 신청하시거나 서울을 원하신다면 인기 있는 곳을 피해야 당첨 확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넘어가서 다음 5페이지 각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 당첨될 때 이 점수로 예비순번이 달라지는데요. 1순위시라면 신매입은 크게 점수가 상관이 없지만 2순위시라면 점수로 순번이 훅훅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많이 갈리는 점수 항목은 2번 자녀의 수와 3번 청약 횟수입니다. 24회 이상 납입한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꼭꼭 청약은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4번 항목 신청하시려는 지역의 거주 연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주 연도들이 높아서 거주 연도가 낮다면 서울 이외의 지역을 노리는 것도 당첨률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자, 그럼 다음은 제가 추천하는 주택 목록들을 살펴볼까요? 모두 주택 목록표를 봐주세요. 주택 목록표를 보시면 지역 그리고 주택 주소 그리고 면적이 나오는데요. 면적은 신매입2는 50평이 넘는 곳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 기준 50평 초반대는 투룸일 확률이 높습니다. 50평 후반대부터는 3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양을 보시고 대략적인 구조를 생각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득 기준 80% 이하일 때와 80% 초과일 때에 대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증금과 임대료는 최소 보증금에 대한 임대료이며 원하면 최대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월 임대료를 줄이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12번에 있는 강남 세곡동 강남 트윈캐슬입니다. 우선 서울 강남에 있어 서울 어디를 가도 출근하기엔 지리적으로 좋다는 거. 공급 호수가 무려 60호수가 넘어서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호수가 나오기는 드문데요. 무조건 서울에 사시는 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가 다녀와 봤는데요. 내부는 못 보고 외부만 보고 왔답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저희는 지하로 왔습니다. 여기는 강남 2M캐슬이에요. 지하 주차장이 잘 돼 있네요. 여기 일단 보시면은 엄청 세대가 많아요. 한 층에 10개 세대. 아니야 12호까지 그러네. 함이 좀 이상하게 꼬놨어. 1층에 요즘 하루가 맛있게 먹는 호수이지. 역시나 이쪽도 다 1층에는 상가들. 여기는 복도 쪽 창문을 다 위에다 놔뒀어요. 근데 여기 복도도 좀 무서워. 여기도 복도가 되게 미로처럼 얽혀있어. 디귿자형. 주변이 되게 조용해요. 바로 옆에 아파트도 있고 아까 지나가시던 분이 말해준 건데 여기 청년떡볶이 되게 맛있대요. 다이소가 11월 16일날 오픈한다고 하네요. 저기 동네가 근데 조용해서 좋다. 이게 실내를 못 봐서 아쉽네요. 되게 좋아 보이던데. 실내는 검색하시면은 영상이랑 사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올린 사진이랑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저 꽈배기 맛집인가 봐. 사람 줄 서 있어. 하나씩 먹을래? 바로 저 건물 꽈배기 줬건. 과세권. 지금 다들 막 10,000원어치씩 사가시고 막 이래요. 주변에 공원도 그렇고 잘 조성되어 있어요. 다만 교통이 조금 불편하다는 거. 복전역까지 버스로 약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좋은 장소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은 인천 송도에 있는 대견 스위트리아 1입니다. 여기는 송도 쪽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센트럴역까지 버스로 15분 정도, 그리고 센트럴파크와 여러 공원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네요. 공급 호수는 17개 정도 됩니다. 평형은 68평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다음은 인천 구월동에 있는 하늘지움 2차입니다. 여기는 공급 호수가 20개 정도 되고 역시나 평형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인천 1호선 예술여관역과 도보 8분, 주변에 여러 공공기관과 홈플러스, 그리고 학교들이 많아서 아이와 함께 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267번의 부평의 웰링턴입니다. 공급 호수는 14개이며 여기 역시도 평형이 넓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부평역까지 도보 14분 정도 걸리고 주변에 공공기관, 쇼핑시설이 잘 되어 있네요. 다만 번화가 거리라서 다소 소음이 있을 수 있지만 1호선 급행이 있어서 서울 나가기에도
구하기에도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에 있는 파크원입니다. 여기는 17개의 공구 부스가 있고 역시나 평형이 굉장히 넓죠. 위치를 보시면 인천 2호선 성남역과 도보 6분 거리 엄청 가깝습니다. 그리고 곧 서울 7호선도 들어선다고 하네요. 주변에 학교도 많고 위치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 검단인데요. 공가가 12개이고 평형은 뭐 말해 뭐해네요. 역시나 신립2는 면적은 다 넓은 것 같아요. 지도를 보시면 인천 2호선 검단 사거리역과 도보 8분 주변에 학교도 많고 인천 쪽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경기도로 넘어가서 495번의 성남 미래타운. 저희가 지도 위치로만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가봤는데 와, 여기는 진짜 도로에 불법 주차랑 이중 주차가 엄청 많고 번화가 앞이더라고요. 분당선 라인이고 꼭 당첨돼야 돼 하시는 분들이면 모를까 저는 비추천이었습니다. 꼭꼭 신청 전에 직접 가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다음은 631번 광명의 주영 팰리스입니다. 공가수가 무려 57개, 평양은 50평에서부터 74평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직접 가봤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도 부동산 통해서 내부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영상 한번 보실까요? 요 건물이에요. 주영 팰리스. 바로 뒤편에 있는 넓은 공영 주차장입니다. 30분에 600원이에요. 엄청 저렴해요. 냉날 바로 옆에. 뺐구나. 아직 1층에 상가가 안 들어온 게 많네요. 저기가 바로 이마트. 도보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3분 컷. 이렇게 먹어. 건물은 총 9층까지 있네요. 지하 3층부터 9층. 지하는 아마 지하 주차장인 것 같고 한 층에 10개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동산 통해서 들어왔어요. 말씀드려가지고. 주문 있는 거 부럽다. 아 지금 저기 보이세요 지금? 저 멀리 살짝 보이는 주방. 주방 엄청 넓어. 와우. 와, 엄청 넓네요. 여기 방이. 이게 일단 거실이고요. 거실도 엄청 넓습니다. 여기가 안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안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죠. 문이 되게 길게 나요. 화장실, 샤워도 할 수 있게. 그리고 베란다. 여기 여기 딱 이것도 돼 있어. 와. 붙박이장 뭐야 이거? 와. 여기다 이제 넣는 거. 짐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베란다에 있는 거 진짜 부러워. 저 사람 저희 테라스에다가 저렇게 해놨어. 쓸 수 있는 것 봐. 등 쓸 수 있고 저 망임 유리 해준 것도 쓸 수 있고.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오, 이거 네이비 톤 엄청 이쁘네. 진짜 크다. 웬만한 아파트 주방보다 넓은 것 같아. 60평까지는 안 될 것 같아. 60평까지 안 되는 거. 여기 근데 집의 단점이 창문을 열면 복도인 곳들이 방이 많아요. 안방 빼고는 다. 안방 빼고는 다 다 복도야. 창문이. 방이 3개, 화장실 2개인 구조인데 화장실 되게 잘 돼 있다. 방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면 옆집 복도가 보입니다. 신혼부부 사이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한쪽은 서재, 한쪽은 옥방, 여기는 안방. 안방이랑 거실이 근데 잘 되어 있어. 여기 약간 남향인가 보다. 해가 잘 들어오네.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옵션은 에어컨이랑 인덕션 빼고는 없어요. 냉장고나 뭐 냉장고 놓는 자리가 애매하구나. 고기 냉장고 여기다 놔야 돼. 옵션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좀 천장 하나 빼고 올려도 냉장고 자리 만들지. 근데 이런 건 다 있어서 따로 살 필요는 없겠다. 전자레인지 대랑 뭐. 베란다가 있는 건 되게 좋다. 그러네. 그리고 오피스에 베란다가 없는 데 많은데. 이게 주차장은 잘 돼 있네요. 지하 3층까지 있고 한 층에 한 30대, 20대? 20대 되겠네. 20대. 909호까지 있네. 그러네. 9개씩 있네. 택배 보관함도 있어. 그러네. 구조가 엄청 잘 빠진 것 같아요. 광명이 점점 핫해지고 있는데 여기는 금천구청역까지 버스 타고 20분 정도 거리고 주변에 여러 개의 쇼핑센터들이 있고 가까운 곳에 공원과 학교들이 있어 위치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목록들 외에도 100곳이나 다른 아파트들도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첨되고 싶으시다 하시면 서울보다는 경기권이라는 거. 그리고 공구 부스가 무조건 많을수록 당첨률이 높지만 적어도 15개 이상인 곳을 노려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꼭 신청 전에 후보지 몇 곳을 정해서 주변을 보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신청기간 내에 모두 놓치지 않고 꼭꼭 지원하시고 당첨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물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삽시다.